안녕하세요, 모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봄이 다 왔습니다.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사진관 마당에는 꽃들이 많이 피었고요. 여기저기 삽질을 하고 막 여기 있던 풀을 저쪽에다 옮기고 저기 있던 의자를 이쪽으로 갖다 옮기는 그런 아내가 시키는 일들도 많아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번 사진은 촬영을 새로 한 사진들은 아니고요. 지난 사진 수업에서 했었던 촬영 실습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간단히 오늘은 리뷰를 하고요. 2023년도 또 새 사진 수업이 사진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갑시다. 한 번씩 쭉 보고 가겠습니다. 오, 팽나무는 제주에서는 폭랑이라고 부릅니다. 폭랑 또는 폭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라면서 이런 굴곡진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나무입니다. 아마 이 마을이 팽나무로 유명하니까 들어가자마자 이 나무부터 눈에 띄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셨네요. 오, 이 사진은 보시면 아래쪽에서 위를 보고 찍었잖아요. 근데 밖에 하늘이 너무 밝으니까 하늘 기준에 하늘 밝기에 맞춰서 찍었다면은 나무가 까맣게 나뭇잎들은 짙은 초록으로 나무 줄기는 까맣게 보였겠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노출을 아주 밝게 찍어서 나뭇잎들이 아주 밝게 보이는 대신에 하늘 뒷부분은 노출이 날아갔네요. 그죠? 아하, 명월 돌집, 명월로 4길 4번지라고 합니다. 이런 소품 사진들이 하나씩 끼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호, 여기에서는 이렇게 선이 흐르죠. 그리고 이렇게 따라 들어가네요. 근데 여기에서 요 하늘을 보면 흐린 날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문이나 뒤에 있는 건물에 어떤 인상적인 그림자는 크게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늘 저희가 아마 이 흐린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나무가 인상적이었네요. 그래서 요거를 보신 것 같아요. 여기 이 사진에서 재밌는 건 보시면 위에 나무가 엄청나게 화면을 화려하게 또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꽉 채우고 있는데 여기 밑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보이는 여기 노란 거 보이시죠? 이게 아주 작고 화면의 변두리에 있는데도 색깔이 워낙 강하고 가운데 글자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선을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의도한 거라면 이 자리보다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가서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두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의도한 게 아니라면 아주 크게 시선을 차지하니까 요거를 크롭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거를 리터칭 하면서 살짝 지워버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한번 봅시다. 아주 안정적인 구도를 구현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들어가는 이야기도 하나 있고 요렇게 시선이 사선으로 요렇게 빨려 들어가죠. 요렇게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흐린 날의 이 하늘은 하늘을 처리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역시 이렇게 뻗어나가는 선들 보이시죠? 쭉쭉. 네, 그리고 흐려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하늘은 노출이 조금 날아가 보이고요. 그죠? 네, 비슷한 느낌이고 워낙 명월은 나무가 인상적인 마을이잖아요. 나무만 인상적인 게 아니라 장수 마을, 한림읍, 명월리 이런 정보성의 이미지도 하나씩 들어가주면 좋다는 이야기도 드렸었어요. 오, 제가 좋아하는 집입니다. 네, 여기에 이런 직선의 구도와 고기를 가로지르는 이 곡선과 그죠? 그리고 옆뒤에 컬러들도 아우 예뻐라. 네, 같은 사진을 자르셨어요. 그쵸? 오, 훨씬 더 이미지가 안정적으로 보이죠. 집이 갖고 있는 직선과 나무들이 갖고 있는 곡선의 대비를 계속 지금 활용하고 계시죠. 재밌네요. 노출에서 역시 나무의 질감들을 살리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뒷부분에 하늘이 날아갔어요. 그렇죠? 요거는 하늘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따가 한번 라이트룸에서 내려볼까요? 선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멋있지 않나요? 그런 거 있거든요. 모델이 좋으면 막 찍어도 잘 나옵니다.
건축 촬영 같은 거 하게 되면은 5성급 호텔 같은 그런 경우들을 촬영을 하게 되면 물론 필요한 경우에 막 안 보이는 곳에 방 하나 찍을 때도 조명을 여러 개를 추가로 넣기는 하는데요. 좋은 호텔들은 워낙 조명 세팅이 잘 돼 있어서 그냥 찍어도 잘 나오거든요. 모델들도 비슷하죠. 그래서 모델이 좋으면 막 찍어도 잘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이 나무들이 갖고 있는 본래 모델로서의 자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요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하나의 큰 힘, 여기에서 하나의 큰 힘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야기를 연결을 시킬지 또는 한쪽의 힘을 다른 곳으로 몰아줄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명월은 그래서 이런 나무들 찍으러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느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광각 렌즈를 쓰시는 게 좋아요. 가능한 한 광각. 저도 여기에서 작년 말에 패션 작업을 하나 한 게 있는데 그때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제일 광각 렌즈, 건물을 찍는 데 쓰는 1435 렌즈를 가지고 가서 광각으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뒤에 집도 재미있게 있네요. 그쵸? 와우, 이 초록은 매력적이지 않나요? 깊은 정글 속에 있는 그런 초록의 느낌. 여기 약간 하늘이 보입니다. 그죠? 쭉쭉 우선 갑시다. 오, 이것도 시원하다. 그죠? 광각으로 이렇게 시선이 빨려 들어가는 건 느껴지세요? 아우, 이건 클로즈업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쵸? 이런 것도 하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는 넓게 보여주다가 또 순간적으로 한번 훅 들어가면은 그 보는 사람의 호흡이 갑자기 당겨지잖아요.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관심을 더 집중시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네요. 자, 사진을 몇 장을 저희가 골라볼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 건 날씨가 흐리잖아요. 흐리면 빛이 잘 없는 것 같죠. 근데 그때 생각할 때 우리가 그때 이야기하는 빛이라는 건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자면 거의 직사광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속에서 빛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 사진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없는 날은 어떡하죠? 그 흐린 날은 흐린 날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습니다. 약간 색깔들 아까 초록 보셨지만 초록이 아주 진하게 올라오죠. 그래서 흐린 날 약간 표준 밝기보다 조금 어둡게 찍으면은 색들이 아주 끈적끈적하게 종이에 화면에 들러붙은 것처럼 그렇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진들처럼 말이죠. 그죠? 보이시죠?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흐린 날이어도 빛을 찾으려는 노력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린 날은 빛이 어디에 숨어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찾으시다 보면 저기에 흐린 날은 저런 곳에 빛이 있었구나라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리터칭만 몇 개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하나 해놓고요. 좋은 사진, 안 좋은 사진을 떠나서 건드려서 이야기가 될 만한 그런 사진들을 저희가 고르는 거니까 고른 사진이 좋다, 안 고른 사진이 안 좋다라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자, 몇 개를 골랐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사진을 골랐고요. 빨리빨리 갑시다. 이 사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가 시선이 요렇게 가는데 하늘이 조금 시선을 원하지 않는 시선을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늘 부분만 잡아서 라이트룸에서 우선 노출을 좀 내려볼까요? 네, 이런 식은 어떨까요? 자르는 건 어떨까요? 하늘을 살짝 잘라볼까요? 어떠세요? 뭐 이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앞에 사진하고 비교하면 보여지는 방식, 집중하는 내용이 달라지죠. 브러쉬를 가지고 저희가 심각하게 할 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시선의 선을 그려줍시다. 가이드선이죠. 네, 여기 정도를 컨트라스트를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클리어리티를 조금 더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를 제외한 부분에 노출을 조금 낮추면 좋겠는데요.
노출을 살짝 올려준 다음에 요거를 빼고 노출을 조금 낮추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다 아시겠지만 사진에 정답 없습니다. 네. 자, 여기가 저희가 처음에 본 사진이고, 근데 하늘이 너무 시선을 많이 먹으니까 하늘을 빼버렸고요.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시선의 선을 만들어주면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봅시다. 이것도 거의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죠? 하이라이트. 실제로는 이렇게 성의 없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은 느낌만 보는 거니까요. 똑같이 낮췄어요. 그쵸? 낮추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시선의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줍시다. 저희가 아까 시선이 어떻게 왔죠? 여기서 이렇게 갔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 부분만 살짝 올리고 세츄레이션도 조금 더 줘볼까요? 그리고 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늘이 너무 어색하죠. 이것도 만약에 하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밑에도 잘라야 되겠네요. 위에서 자릅시다. 네, 이런 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는 아시겠죠? 이건 어떻게든 꼭 한번 살려보고 싶은데 사실은 시간대하고 날씨가 별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살리고 싶다면은 아마 이쪽이 동쪽일 거거든요. 동쪽, 남쪽, 동남쪽일 건데 아침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깎아서 들어올 겁니다. 보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아마 아침 빛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욕심나는 장면이면 그 시간대에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죠? 라이트룸에서는 하늘만 따로 고를 수 있거든요. 하늘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노출을 살짝 낮추고 네. 네, 이런 식으로 막 너무 과장되게 작업을 하면 나중에 빨리 질립니다. 그 사진이. 네, 오래 보고 있으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효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드린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따라하지 마시고요. 브러쉬를 하나 추가해서요. 요렇게 하나가 들어가죠. 그죠? 요렇게 직선. 그 다음에 하늘도 약간 붓터치를 살짝 그려볼 수 있겠죠. 요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질감을, 컨트라스트를 조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섀도우도 올릴까요? 그리고 네, 올리고 초록은 저희 조금만 더 노출을 올립시다. 그렇게 하고 섀도우도 올려드리고 네,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왕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해볼까요? 여기 있는 돌담만 살려볼까요? 조금. 이건 브러쉬로 해도 되고요. 이런 원형 툴로 해도 괜찮습니다. 블랙을 확 가라앉힌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올려서 섀도우를 더 줘야 되겠군요. 그렇게 하고 질감을 아주 강조해버리는 거지. 네. 그리고 이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약간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도 그냥 해볼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사진은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흐린 날에는 인상적인 빛이 없으니까 별로 찍을 게 없어라는 생각보다 야, 흐린 날에는 어디 가서 빛을 찾지? 그런 숨바꼭질 같은 놀이라고 생각하시고 흐린 날 나름의 빛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에 오시게 되면 광각 렌즈를 챙겨 들고 명월리, 제주 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명월리라는 곳을 한번 산책해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관이 올해 이제 또 새로운 사진 수업을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